현재 시장은 메지온의 신약 성공 확률을 88%로 매겨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공을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죠. 사실상 성공을 확신하고 샴페인을 터트리기 바로 직전의 가격입니다. 하지만 오늘 브리핑에서는 시장의 이런 축제 분위기 뒤에 가려져 있는 어쩌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그 디테일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80% 이상의 성공을 믿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장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88%라는 숫자가 과연 단단한 데이터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간절한 희망에 만들어낸 통계적 신기루는 아닌지 오늘 집요하게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회장님, 오늘 이 심층 보고를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시장의 뜨거운 낙관론에 휩쓸려서 모든 호재가 완벽하게 반영된 주식의 함정에 빠지는 일만큼은 확실히 막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네, 오늘 보고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시장이 믿고 있는 88%라는 약속의 정체부터 파헤쳐보고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데이터와 시장 상황, 그리고 현재 가격이 품고 있는 비대칭적 위험까지 차례로 분석한 뒤 최종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메지온의 성공에 열광하는지, 그들의 강력한 강세 논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 논리의 허점을 날카롭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메지온의 시가총액은 약 4.4조 원입니다. 회장님, 이 숫자는 단순한 기업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FDA 승인과 성공적인 상업화에 대한 시장의 거대한 기대감,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숫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4.4조 원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역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메지온이 신약 허가를 받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을 때 전문가들이 보는 기본 목표 시가총액이 대략 5조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현재의 4.4조 원은 이미 그 최종 성공 가치의 88% 지점까지 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이미 이 약은 88% 확률로 성공한다는 가격표를 딱 붙여놓고 거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현재 주가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올라가는 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공은 거의 확실하다는 가정이 오늘의 가격에 아주 빽빽하게 빈틈없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88%라는 숫자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숫자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이 믿는 88%라는 확신, 그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임상 데이터입니다. 지금부터 이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오늘 보고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만 시장이 놓치고 있는 맹점을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퓨얼2 임상은 과거 퓨얼1의 교훈을 바탕으로 아주 영리하게 재설계되었다. 이미 운동 능력이 너무 좋아서 약효가 잘 나타나지도 않는 이른바 슈퍼폰탄 환자들은 처음부터 싹 배제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환자들만 모집했기 때문에 이번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확률이 극도로 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88%라는 믿음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시장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잠시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첫 번째 삼상 임상이었던 퓨엘1은 가장 중요한 1차 목표,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입증하는데 명백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퓨엘2를 다시 설계해야만 했던 겁니다. 성공한 시험을 개선한 게 아니라 실패한 시험을 만회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강세론자들이 두 번째 기둥으로 삼는 데이터가 바로 이 표입니다. 실패한 FUL1 임상 데이터 중에서 운동 능력이 낮은 환자 그룹만 따로 잘라내서 보니까 여기 p-value가 0.021로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회장님, 이건 사후 분석입니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오늘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후 분석이란 시험이 다 끝난 뒤에 실패한 데이터를 이리저리 잘라보고 쪼개보다가 우연히 괜찮아 보이는 결과를 찾아내는 걸 말합니다. 이건 마치 일단 아무데나 화살부터 쏘고 화살이 박힌 곳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통계학에서 사후 분석으로 얻은 긍정적 결과는 절대 입증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오직 이런 가설도 한번 세워볼 수 있겠다 정도의 가설 수립용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자르다 보면 언젠가는 우연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걸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즉 시장이 확신의 근거로 삼는 이 p-value 0.021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통계적 신기루일 수 있다는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보고의 핵심입니다. 강세론의 마지막 기둥은 퓨얼2 임상의 표준 편차, 즉 데이터의 변동성 값이 2.49로 아주 낮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표준 편차가 낮아야 시끄러운 시장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적은 환자 수로도 약효를 명확히 입증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과거 퓨얼1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어서 위약권만 따로 분석해보니 실제 관찰된 표준 편차는 4.17이었습니다. 2.49와 4.17,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분석에서는 이 2.49라는 숫자의 출처가 임상 데이터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금융지표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퓨얼2 임상은 성공을 담보하기에 통계적 힘이 현저히 부족하게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믿는 88%라는 확신의 근거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 리스크를 확인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의 믿음은 실패한 임상의 사후 분석이라는 다소 불안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리스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령 데이터가 완벽해서 약이 FDA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현실 세계의 시장이라는 더 거대한 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먼저 강세론자들이 주장하는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포주탄 환자 치료에 대한 용도 특허, 7년간 시장을 독점하는 희귀 의약품 지정, 여기에 6개월 추가 독점권까지 이 세 겹을 방어막이 메지온에게 철옹성 같은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철옹성 앞에는 실데나필의 벽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첫째, 비싼 신약을 어떻게든 거부하려는 보험사의 저항. 둘째, 수십 년간 써온 익숙하고 저렴한 제네릭을 고수하려는 의사들의 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2번씩 비싼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환자들의 복약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신약의 시장 침투를 가로막는 보이지만 아주 단단한 벽이 되는 겁니다. 회장님,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표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실데나필의 벽이 왜 무서운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현재 의사들이 허가외로 처방하는 제네릭 실데나필의 한 달 약값은 약 2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메지온의 유데나필 예상 약가는 월 650만 원이 넘습니다. 2배, 3배가 아니라 무려 300배가 넘는 가격 차이입니다. 미국의 거대 보험사들이 이 엄청난 가격 차이를 그냥 용납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단계적 치료라는 무기를 꺼내들 겁니다. 일단 아주 싼 실데나필을 먼저 써보고 거기서 효과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만 비싼 유데나필을 보험 적용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지온의 약은 1차 치료제가 아니라 2차, 3차 치료제로 밀려나고 회사가 기대하는 시장 규모는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신기로 가능성과 시장의 거대한 벽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현재의 4.4조 원이라는 가격이 과연 우리에게 기회인지 아니면 탈출하기 힘든 치명적인 함정인지를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현재 메지온 투자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가격에서 모든 것이 예상대로 완벽하게 풀려서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주가의 88%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기껏해야 20에서 30%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실망스럽거나 FDA 승인이 약간 지연되는 순간 주가는 70%에서 80%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즉, 먹을 건 적고 잃을 건 너무 많은 전형적인 비대칭적 리스크 구조에 완벽하게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평가 함정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시장은 FDA 승인 소식에 환호하겠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냉정해져야 합니다. FDA 승인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 출발선입니다.
승인뉴스는 곧바로 미국 시장 직접 판매망 구축이라는 수천억 원짜리 청구서로 날아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는 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현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타임라인은 바이오 투자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패턴이자 거의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공식과도 같습니다. 먼저 승인 뉴스로 주가가 폭등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하며 주식을 사모읍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회사는 상업화 자금 확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시장에 엄청난 물량이 풀리면서 주식 가치는 희석되고 결국 고점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승인의 기쁨이 희석의 고통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시장이 꾸는 88%의 달콤한 꿈과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의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보고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퓨엘2의 성공을 확신하지만 그 근거는 사후 분석이라는 신기로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철옹성 같은 독점을 꿈꾸지만 현실에는 300배의 가격 차이가 만들어낸 실드나피의 벽이 있습니다. 시장은 독점 이익을 기대하지만 그 뒤에는 희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내건 88%의 약속은 우리에겐 극도로 불리한 비대칭적 리스크를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회장님께 드리는 최종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약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의 4.4조 원이라는 가격이 우리가 오늘 확인한 데이터의 신기류 가능성, 시장의 견고한 벽, 그리고 승인 후의 재무적 리스크를 모두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회장님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판단은 대표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링크의 블로그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였습니다. 성투하세요.